네, 6주차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차에는 저희가 그 베이스 그래픽스를 이용해서 간단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그리고 이거 뭔가요? 예. 그리고 나서 그 ggplot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따로 인스톨을 해서, 그쵸? 그 안에서 우리가 좀 더 괜찮은 형태의 그래프들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막판에 뭐 박스 플랫도 그려보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지지 플랫에 대해서 워낙 설명이 간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박스 플랫에 대해서만큼은 지지 플랫을 어떻게 작성을 하고 그리게 되는지 한번 저희가 오늘 그동안 배운 것들을 활용을 해서 작업을 하는 방법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작업을 할 데이터셋은 아이리스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본 적이 있을 텐데요. 데이터셋을 불러오면 데이터가 이렇게 불러와진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보려면 이렇게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헤드에서 보면 이렇게 세팔, 그 다음에 페탈, 스피시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이리스라고 하는 꽃에 그 종이 이제 세 종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세팔은 꽃받침이고요. 페탈은 꽃잎입니다. 그래서 꽃잎의 길이와 넓이, 꽃받침의 길이와 넓이 이런 것들이 측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세 종, 세토사, 버지니카, 하나는 뭔지 까먹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세 개의 종에 대해서 꽃받침과 꽃잎의 길이 및 너비가 측정되어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그렇죠? 이걸 가지고 저희가 그 데이터들을 시각화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진행하는지가 문제입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런 데이터셋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각각의 이런 그 네 개의 측정 값이 있죠. 세팔의 길이, 넓이, 꽃잎의 길이, 넓이 이거를 각각의 종별로 그렇죠? 종별로 어떻게 하면은 그래프들을 그려줄 수 있을까 하는 거고 그거를 박스 플랫의 형태로 우리가 전체 데이터를 한번 시각화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베이스 패키지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요. 여기 있는 다섯 번째는 문자열이고 나머지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까지는 다 숫자이기 때문에 이걸 가져다가 그냥 그 베이스 패키지에서 박스 플랫을 그려달라고 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박스 플랫을 이라는 그 베이스 패키지에 있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거를 그대로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이리스 데이터셋에 잘 보세요. 콤마를 찍고 1부터 4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앞에 비어 있다는 거는 모든 줄을 나타내는 거고요. 뒤에 1부터 4까지는 첫 번째 열부터 네 번째 열까지만 포함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오겠다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그냥 박스 플랫을 그려달라 하면 자 보세요. 그럴듯하게 박스 플랫이 그려집니다. 자, 뭐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네 개의 측정 값에 대해서 박스 플랫들이 그려지기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종별로 이걸 그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에 따라서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요 물결 표시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은 어떤 유혹이 듭니다. 자, 그죠? 근데 에러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건 데이터 프레임이잖아요. 아이리스 1번부터 네 번째 열까지만 가져온 서브세팅한 거는 사실 데이터 프레임이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 프레임을 종별로 나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법상으로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냐면 만약에 필요하면 아이리스의 첫 번째 세팔 랭스를 그 아이리스의 종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 개의 벡터잖아요. 이 벡터를 여기 있는 종 데이터에 따라서 나눠서 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박스 플랫을 그려달라고 하면 아무 에러 없이 그쵸? 세팔의 길이를
이렇게 세토사, 버시콜라, 버지니카의 세 종에 따라서 나눠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것도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이 경우는 지금 다른 측정값들은 표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이런 짓들을 여러 번 해야 됩니다. 즉 여기 나온 것처럼 이거를 복사를 해서, 그죠? 이렇게 4개를 복사를 해서 여기는 세팔에 위드스를 달라 하고, 여기는 페탈의 위드스를 랭스를 달라 해야 되고요. 여기는 페탈의 위드스를 달라고 해서 각각을 따로 다 그려야 됩니다. 그쵸? 굉장히 귀찮아요. 여러 가지 면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고, 더구나 이거는 뭐 우리가 베이스 패키지로 그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쁘지도 않아요. 마음에 그렇게 썩 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지지 플러스로 뭔가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지 플러스를 사용하시려면 당연히 그렇게 지지 플러스를 갖다 불러와야 됩니다. 그래야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지 플러스 안에 있는 함수들을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지지 플러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쵸? 데이터는 바로 아이리스고, 그 다음에 x, y축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가서 지금 아이리스 데이터를 살펴보시면 도대체 뭐가 x고 뭐가 y입니까? 그쵸? 헷갈립니다. 그쵸?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스피시즈를 x축으로 설정을 하고, 세팔 랭스를 우리가 x축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자, 박스 플러스를 그려달라고 하면 될 것 같기는 해요. 한번 시도는 해보죠. 네, 되기는 됩니다. 근데 이러려면 앞에 우리가 그린 요거랑 다른 게 없어요. 그쵸?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역시 이 짓을 또 이렇게 4번을 해야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원하지는 않는 겁니다, 지금. 그쵸? 우리는 한 번에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예쁜 그래프로 그려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 근본적인 어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이 데이터 포맷 자체가 지금, 예? 데이터 포맷 자체가 지지 플랫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기에 적합치 않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바꾼 데이터 형태를 iris2라고 하는 녀석에다 저장을 할 거고요. 어떻게 바꿀 거냐 하면 지금 이 측정값들에 대한 것들을 한 컬럼으로, 측정값의 이름들을 한 컬럼으로 모으고, 그쵸? 그 측정값을 또다시 한 컬럼으로 모으고, 스피시즈를 우리가 기준점으로 해서 데이터를 재배열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전의 강의에서 2주차인지 3주차 강의에서 우리가 멜트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멜트는 reshape2 패키지에 들어있는 거였는데, 멜트라는 함수를 써서 데이터를 말 그대로 녹여서 원하는 형태로 와이드 포맷이었던 거를 롱 포맷으로 바꾸는 일들을 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다시 그 강의로 돌아가셔서 복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일단은 reshape2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reshape2 패키지를 설치를 하시고요. 안 돼 있으면 하시고 그 다음에 불러오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멜트라는 함수를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멜트라는 함수 쓸 수 있고, 여기에 내가 멜트하고 싶은 데이터는 바로 아이리스 데이터셋이고요. 그리고 내가 기준점으로 사용하는 id 베리어블은 바로 species라는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variable name으로 쓸 거는 이제 이 각각의 4개 측정값들에 대한 이름이 필요한데, 그거를 우리가 measure라고 합시다. 뭘 측정했느냐니까. 이미 USER이 measure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 value name은 우리가 그냥 value라 하죠, 뭐. 이렇게 합시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실행을 해보면 아무 에러가 안 뜨죠. 그래서 한번 확인을 직접 해보겠습니다. iris2가 과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뀌었는지, 자,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한쪽에 이게 스피시스 이름들이 들어가고, 다른 한쪽엔 이게 세팔 랭스냐, 세팔 위드스냐, 페탈의 랭스냐, 페탈 위드스냐에 대한 구별이 들어가고, 측정값들이 이렇게 value라는 컬럼에 한 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지지 플랫에다가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니까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처음에 아이리스 데이터는 디멘션을 확인해 보면 150줄에 5개의 컬럼을 갖고 있는 데이터인데, 지금 바뀐 형태는 보시면 600개의 3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왜 줄이 600개로 늘었냐면 각각의 종에 대해서 지금 세팔 랭스, 세팔 위드스, 페탈 랭스, 페탈 위드스에서 4개가 지금 같이 묶여서 이 줄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4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50 곱하기 4 하면 600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의 길이가 600줄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이걸 확인하시면 아, 내가 제대로 데이터를 변환한 것이 맞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아이리스 데이터를 바꿔서 아이리스2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 형태를 바꿔놨고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디지플러스를 이제 이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보죠. 자, 내가 사용하려는 데이터는 아이리스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아이리스2라고 하는 데이터를 사용할 거고요. 자, 이제는 XY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X는 스피시즈가 될 거고, Y는 이제 뭐가 있죠? Y는 밸류로만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밸류로만 해주면 되고, 여기에 지옴 박스 플롯을 그리라 하면 이게 전체, 그쵸? 종별로 이 밸류 값을, 이 측정 값들을 다 구해주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것들은 지금 뭐냐면 종별로 이 모든 걸 합쳐서 그린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역시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뭐냐면 first lab이라고 하는 걸 써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지금 메저먼트별로 따로 구하고 싶은 거죠. 여기는 지금 다 합쳐져 있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토사라고 하는 종의 그 세팔 랭스, 위드스, 페탈 랭스, 위드스 4개의 서로 다른 측정 값들을 다 뭉쳐가지고 여기 지금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전체를 그 메저먼트로 해도 되겠죠. 예, 전체를 메저로 따라서 메저에 따라서 다르게 그 그리드를 나눠 그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보면 X축은 스피시즈가 들어가 있고요. 각각의 스피시즈별로 여기는 세팔 랭스만, 여기는 위드스만, 랭스만, 위드스만 지금 측정하는 그래프들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잘 볼 수 있게 제가 조금 더 화면을 아래로 좀 키우도록 할게요. 자, 이런 차이를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여기 뭐 이렇게 다 간격을 띄워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별로 예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좀 개선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스 플랫에 이거를 색깔을 좀 채우고 싶은데 이거를 예를 들어 AS, 그러니까 심미적인 부분을 하고 싶은 거고, 채우는 거를 스피시즈별로 다르게 해주세요 라고 해볼까요? 네. 이렇게 작성을 해보고 엔터를 쳐보면 네, 이렇게 색깔이 예쁘게 바뀌어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회색 바탕이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그때 얘기할 때 예를 들어 이 theme이라고 하는 걸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theme BW, 백그라운드 화이트, 하얀색 백그라운드로 바꾸겠다 그러면 다시 실행을 하시면 자, 이렇게 훨씬 더 괜찮은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은 여기에 그 하나당 50개씩의 데이터 포인트들이 찍혀 있을 텐데 이거를 이제 이게 표시를 하지 않으면 몇 개의 데이터 포인트로 이 박스 플랫을 그렸는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옛날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데이터들을 다 공개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데이터 포인트들 일일이 다 찍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아직까지 처음 배우는 건데 이제 geom jitter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 여기에 데이터 포인트들 각각을 다 찍어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시킵니다. 근데 뭐가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죠, 지금? 굉장히 뭔가 지저분해 보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또 이게 아닌데, 그쵸? 여기에 우리가 좀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터 자체를 여기에 심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컬러는 뭘로 할까요? 컬러는 검은색으로 하되, 사이즈를 0.5 정도로 바꾸고,
그 다음에 알파 값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투명도를 나타낸다, 불투명도를 나타낸다, 거꾸로 생각하면 하면 돼요. 이거를 0.7 정도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면 점들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너무 큽니다, 점이. 이거를 사이즈를 0.1로 잡을까요, 그러면? 이게 왜 안 맞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AES를 하지 말고 바로 안에다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문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데, 네, 이렇게 하면 되네요. 너무 작으니까 자, 이렇게 가고요. 네, 알파 값을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는데 이걸 5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항상 기억을 하고 감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시도를 하다 보면 바람직한 형태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검은색이었는데 지금 알파 값을 낮추니까 이렇게 연하게 회색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고, 사이즈도 이렇게 좀 작아져서 아까랑은 다르게 이 박스 플랫도 잘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박스 플랫을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 포인트들이 어떻게 분포를 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거나 할 때에도 실제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논문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욕심을 부리면 더 예쁘게, 더 괜찮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도 얼마든지 존재를 하고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그 ggpubR이라고 하는 패키지들을 가지고서는 제가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마 다음 차수에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 중에서 그 갖고 온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 포맷이 ggplot을 사용하는데 맞지 않기 때문에 reshape2라고 하는 패키지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멜트 함수를 가지고 그 와이드 포맷이었던 걸 롱 포맷으로 바꾼 후에, 그래서 이제 ggplot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프레임 형태가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ggplot에서 배운 기술들을 이용해서 나름 예쁘게 박스 플롯을 가지고 시각화하는 것까지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하는 것들이 문제인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할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세토사, 버시콜라, 버지니카 순으로 이런 세팔 랭스, 그 다음에 페탈 랭스, 페탈 위드스가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세팔 위드스에 대해서는 종별 간에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요.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건 페탈 랭스, 즉 꽃잎의 길이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들이 종별로 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세팔 랭스도 전체적으로 세토사에서 버시콜라, 버지니카 가면서 증가하는 걸 볼 수 있다. 다만 세팔 위드스는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통계적인 분석을 하고 이런 차이들이 실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에서 한 템포 끊도록 하겠습니다.